빅픽처입니다. 오늘 유한타증권의 유동환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큰 주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섹터는 꼭 봐야 된다. 여러 차례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반도체 빅사이클, 반도체 이 황금 시대에 맞춘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시장 먼저 좀 넓게 들어가 보자면은 시장이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근거로 유동성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풍부하고 그래서 경기는 회복세에 있으며 우리 증시는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을 가장 큰 근간으로 시장 늘 풀이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유동성 지표 이쯤에서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네, 사실 많은 국내 투자자분들이 지난 2달 이상, 거의 3개월 가까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또 주식을 줄이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요. 하지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4월 달 중순쯤까지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실 것을 조언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는 1, 4분기 실적이 발표되면 시장은 다시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다. 즉 실적 장세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기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은 유동성이 풍부해야지 또 실적 장세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보면 며칠 전에 미국의 M1과 M2 수치가 발표가 됐어요. 과거에는 주 단위로 발표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번 달에 들어서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를 결정을 했습니다. 미 연준이. 그래서 지금 어쨌든 숫자 나온 것을 보면요, M1 증가율은 계속 너무나 높게 나오고 있고, 그 숫자는 좀 그 데피니션이 좀 틀려져가지고 숫자를 공개하기엔 좀 이상하고요. 그래서 M2로 놓고 보겠습니다. M2가 또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숫자를 보면 지난 2월달 숫자가 자그마치 27.12%나 됩니다. 역대 최고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M2 증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장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채권 매입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양적 완화도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미 연준의 대차대표 추이를 보시면은 지난 코로나19 이후에 약 1년 동안에 자그마치 3.57조 달러나 늘어났습니다. 이는 과거에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늘어났던 규모인 1.3조 달러의 2.8배나 되는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를 놓고 우리가 유동성으로만 본 미국 지수의 상승 여력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숫자는 어떻게 구하냐면 M2 나누기 시가총액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2000년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와 또 2007년 10월 달에 산업재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의 시기에 이 M2 나누기 시총 숫자와 비교했었을 때 나스닥과 S&P가 장기적으로는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면 나스닥은 18,800포인트 이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S&P 500은 4,800포인트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증시는 장기적으로 유동성만 놓고 보면 적어도 20%, 많게는 40%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장단기 금리 차는 좀 안정적인지 그리고 인플레이션 데이터 이쪽까지 좀 봐주세요. 네. 자,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지난해 2월에 경기 침체로 직면했었을 때의 시기가 한 0.1에서 0.2% 사이였어요. 지금 벌써 1.5 이상까지 올라왔으니까 지난 경기 침체 구간에서 늘어난 게 1.3에서 1.4%포인트 정도 늘어났습니다. 네, 과거의 예를 비교해 보면요, 닷컴 버블이 붕괴된 이후에 2001년 3월부터 경기 침체에 돌입했었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빠져나올 때까지 장단기 금리 차는 0.46%에서 1.89%에 빠져나갔으니까 1.43%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늘어나는 수준하고 비슷한 만큼 늘어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산하기에는 올해 4월이면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올 거다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4월 숫자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좀 한계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2008년 금융위기 시기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2007년 12월에 진입했었을 때 장단기 금리차가 0.99%였는데 빠져나오는 시기가 2.74였으니까 약 1.7% 정도의 장단기 금리차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두 차례 예를 보여드리면 1.4에서 1.7 정도의 상승.
자, 그렇다면 이제 4월 달에 빠져나오는 시기까지 지금 벌써 한 1.4% 올랐으니까 아무리 많이 올라야 추가적으로 0.3%포인트 정도 올라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10년 국채금리가 이제 향후 추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미국의 미래 5년 인플레이션 예상 수치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 한 2.1% 정도 됩니다. 과거에 2018년에 고점 찍었을 때가 2.35%고요. 또 이 과거에 경기 침체가 일어났던 2008년, 2009년 그리고 또 2011년에 경기 부양이 가장 컸었을 때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 3.3%대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2.11에서 아직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룸들이 있고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증시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10년 국채 금리를 볼 때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숫자를 보거든요. 보통 과거에 이제 고점을 형성했던 시기가 이 10년 국채 인플레이션 반영 금리가 1%대 이상, 뭐 높게는 2% 수준 이때의 고점을 형성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국채 금리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성장주 투자든 가치주 투자든 주식 투자를 실질적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우리가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근원 인플레이션은 지금 겨우 1.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고점을 형성했었을 때의 근원 인플레이션 숫자는 2.3% 수준. 그러니까 아직까지 1%포인트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인플레이션이든 신용 국채 금리든 시장은 점차적으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접어들 것이고 그 타이밍은 1사분기 실적 발표하는 전후가 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해서 시장의 환경이 안정적이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이제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니 시장의 추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큰 우려를 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또 그 기준점이 실적 발표 전후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이익 모멘텀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익 모멘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업종이 좀 더 매력적인지 이 부분도 좀 살펴주시죠. 네. 자, 지금 저희가 팩셋으로 들여다보면 S&P 500에 대한 추세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미국 증시가 향후 12개월 동안에 좀 추가적으로 제법 큰 폭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가지 얘기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이익 증가율인데 2021년 1사분기 예상 이익 증가율이 23.3%나 됩니다. 그리고 연간으로 따지면 올해 28.3%,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 또 2022년 내년도도 12.52% 상승, 2023년에는 11% 상승. 이렇게 계속 이익 모멘텀이 상당히 주식시장에 우호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12월에 올해 1분기 이익 예측치가 15%, 16%대였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벌써 23.3%가 됐다라는 것은 지난 3개월 동안 계속 이 상향 조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익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포인트는 1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했던 34개 회사가 부정적으로 EPS 가이던스를 얘기했고요. 이게 34개고 근데 60개 회사는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은 3분의 2 발표했던 회사들이 전망치가 긍정적이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PE 멀티플을 보면요. 12개월 미래 PER이 21.6배 정도가 나오고 이는 과거 5년 평균인 17.8이나 10년 평균인 15.9보다는 높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실질금리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현재 전혀 비싼 PER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포인트는요.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지금 13개 회사가 실적 발표를 했고 이 중에 10개 회사가 긍정적인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다. 또 11개 회사가 긍정적인 매출 실적을 발표했다. 예, 즉 계속해서 지금 실적은 좋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지금 보시면은 실적 발표 중에서 이 포워드 가이던스라든지 또 매출 가이던스를 주는 회사들 중에서 가장 지금 섹터에서 매력이 있어 보이는 섹터가 IT 업종으로 올라옵니다. 뭐 IT 업종의 지금 EPS 가이던스, IT 업종의 매출의 가이던스 정말 역대 최고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데이터가 IT 섹터를 봐야 한다라고 모두 다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 시간에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도 여러 번 좀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시각도 그대로 유지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팩스에서 아까 IT 업종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 매력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안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도체 업종의 매력도가 정말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이제 속스 ETF, 뭐 추세적으로 변동성은 있습니다만 또 다시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쌍바닥을 이루고 나서 다시 재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봉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 상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ETF 두 개를 봤었을 때, 즉 SMH와 속스 SOXX 이 두 개를 봤었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더라도 이 두 개 ETF는 추가적으로 지금 가격 대비해서 35% 이상, 정말 베스트 케이스로 들여다보면 정말 좋다고 보면 세 자릿수 상승, 그러니까 100% 이상 상승,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바텀업으로 해서 개별 종목들을 쭉 들여다보면 지금 한국이나 대만의 대표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들을 좀 들여다봤는데 뭐 퀄컴, AMD, KLA, 램리서치, SK하이닉스, 삼성일렉트로닉스, 삼성전자, 에이스테크놀로지 뭐 쭉 해서 한 21개를 뽑아보면 이 개별 종목으로 들여다봐도 상승 여력이 세 자릿수가 나온다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이 SMH와 속스의 ETF 구성을 들여다보면 지금 한국의 메모리 비중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이 ETF들만 투자를 하면 메모리 비중에 대한 투자가 너무 적다라는 부분이 안타깝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SMH나 속스 ETF를 들고 가되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전체 반도체 비중이 한 20%, 그 다음에 ETF 비중을 한 7, 80%, 그렇게 들고 가면 이 지금 현재 반도체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는 적절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섹터로 따지면은 IT 그 중에서도 반도체에 좀 집중을 해서 포트를 구성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워낙에 또 해외 투자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면 국가별로 봤을 때도 반도체 하면은 우리나라나 대만 쪽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전 세계 포트폴리오로 봤을 때 우리나라 대만 비중을 좀 더 높게 갖고 가야 된다 이런 시각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글로벌 투자에 있어서 신흥국 투자에 있어서는 이제 달러 강세 부분이 좀 걱정스럽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달러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것이다. 그런 흐름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줄어들고요. 결국 이제 대표적인 신흥국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될 텐데 이 과정에서 결국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한국과 대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적정 가치를 잔존가치 모델로서 좀 돌려봤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코스피의 최소 상승 여력이 한 3,500포인트 정도, 또 많이 보면 4,000포인트 이상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대만 가권 지수로 놓고 보면은 좀 작게 보면은 18,800포인트, 높게 보면은 21,000포인트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신흥국 시장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전체 글로벌 투자에 있어서 약 한 3분의 1만, 약 30% 정도만 투자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30% 안에서 또 3분의 2 정도를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면 한국과 대만에 투자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즉 전체 포트폴리오의 20% 정도를 투자를 하는 것이 되겠죠. 뭐 그게 대만과 한국이 될 것이고요. 이 비중을 뭐 한국을 대만을 10 하셔도 되고 한국을 좀 더 가져가셔도 되고 이렇게 투자하면 좋은 수익을 올해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ETF의 부족한 면까지 이렇게 쏙쏙 채워주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큰 그림 그려주세요. 네. 자, 경기 민감주 투자 중요한데 반도체 투자는 꼭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